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92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호열자란 낱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은 쓰지 않는 낱말이죠. 네. 콜레라. 예. 콜레라라는 병도, 글쎄요,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없어지지 않습니까? 콜레라라는 말도 없어졌으니 호열자란 말은 더욱더 쓰기 어렵죠. 물론 제가 어렸을 때는 호열자란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젊은 사람들은 호열자란 말을 들은 적이 없는 사람이 많을 것이고, 또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오랜만에 듣는 낱말일 것입니다. 물론 뭐 별로 쓰이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사라진 낱말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옛날에 어떤 일을 다루는 뭔가 소설이 있다든지 또 역사 공부를 할 때 호열자란 말은 나오게 됩니다. 그때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좀 차이가 있겠죠. 네, 한번 우리는 여기서 한자 공부를 한다는 셈 치고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호열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글자 세자 다 만만치 않은 글자입니다. 네, 호자는 많이 볼 수도 있는 글자이죠. 호랑이, 범을 뜻하는 글자입니다. 이 글자는 호랑이를 뜻하는 호피무늬 호란 글자와 어진 사람인이란 두 개의 부수자로 나누어진 것이죠. 그래서 어진 사람인은 물론 사람과는 어질다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의 다리 부분을 강조한 글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호피무늬에 다리가 있다. 호랑이도 다리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범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네, 여기까지 쓰고 아래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붙여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자, 범호. 그리고 두 번째 글자는 이거 잘못됐네요. 이거는 벌린다는 뜻이에요. 벌릴 열이 되겠습니다. 네, 앞에 강의에 아직 수정이 다 안 됐거든요. 벌린다라는 벌릴 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서진 뼈알, 이 글자가 부수자인데 뼈가 있는데 뼈가 부서졌다는 거죠. 고기를 잡아서 이렇게 예를 들어 동물을 잡아서 살을 다 해체하고 남았는 뼈가 있는데 그 뼈가 상당히 부서졌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글자입니다. 좀 한자에 꽤 나오는 글자이긴 합니다만 이 나자로 보면 조금 생소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부서진 뼈다. 부서진 뼈에다가 이렇게 칼을 갖다 댑니다. 이 칼도자가 글자의 방어로 쓰일 때, 다른 글자와 합쳐서 글자의 방어로 쓰일 때는 이렇게 세워서 쓰죠. 이래서 서있다 해서 선칼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뼈를 이렇게 동물을 잡아서 또는 사냥해서 짐승을 잡아서 칼로 이렇게 다 이렇게 살을 해체하고 뼈까지 해체하겠습니다. 해체하고 난 뼈는 버리는 것이 아니라 차례차례 이렇게 나열해 놓겠죠. 늘어 놓겠죠. 작업하는 동안에는. 그래서 벌린다라는 벌릴 열이 되겠습니다. 두 번 버릴 열이 되겠네요. 버릴 열. 네, 그리고 이제 찌른다는 뜻의 마지막 글자는 찌른다는 뜻의 글자가 되겠습니다. 찌를 자. 이것은 요 글자가 좀 독특합니다. 오른쪽 부분은 성칼도니까 마찬가지입니다만 가시 이렇게 나무에 가시가 있지 않습니까? 장미라든지 찔레라든지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나무목이 들어있으니까 그런 가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무목이라는 것은 이런 글자이죠. 이것이 나무의 뿌리 그리고 줄기 이렇게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나무목이라는 글자로 바뀌었죠. 그런데 나무에서 가시를 표시하는 것은 이 나무에 이렇게 가시가 생겼다. 이렇게 찌르는 가시가 생겼다. 이런 글자예요. 이런 글자가 이제 정리가 되어서 이렇게 글자가 되겠습니다. 네. 가시다 하는. 그리고 여기에 칼이 있으니까 가시도 사람을 찌르는 것이고 칼도 찌를 수 있는 것이 그 도구죠. 그래서 찌를 자라는 그런 글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열자란 그런 낱말을 만드는데 호열자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콜레라를 뜻합니다. 제가 여기서 콜레라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하나 재밌는 것은 원래는 이 콜레라를 한자 말로 바꾸었는데 제 생각에는 중국에서 바꾸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중국이나 일본이나 어쨌든 어떻게 쓰느냐면 우리 글 한자로 지금 보면 호열날이라고 썼어요. 날. 글자가 비슷합니다. 이것은 가시 자자고 이것은 날이 되겠습니다. 여기 획이 하나 더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찌른다는 뜻의 자극을 한다 할 때, 찌른다는 뜻의 작아지고 이것은 날이다 하는 것이에요. 날. 우리가 발랄하다. 아주 발랄한 모양이다. 발랄한 학생이다. 발랄한 아가씨다. 쓸 수 있겠죠. 발랄하다 할 때 날자입니다.
어그러진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그 외에는 잘 쓰지 않는 글자입니다. 근데 이 글자가 상당히 재미있는 글자예요. 이렇게 나무가 있습니다. 자, 나무가 있는데 제가 일부러 좀 밑에서 아래에 썼습니다. 나무를 이렇게 묶습니다. 한 다발로 묶어야죠. 산에서 나무를 했는데 가져가기 위해서는 묶어야 되겠죠. 그 묶는 모양이 이렇게 이것이 나무를 묶은 모양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 한 다발을 만드는 것이에요. 다발. 이것이 속입니다. 묶을 속. 단속한다, 구속한다 할 때도 그렇고 또 어떤 한 다발 할 때 한 속이라고도 하죠. 꽃다발을 예를 들어 한 다발하면 한 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묶었습니다. 나무를 묶었는데 오른쪽에 칼을 댔어요. 자, 묶었는데 칼을 대면 어디다 대겠습니까? 묶어는 줄을 이렇게 끊는다고 생각하겠죠. 줄을 이렇게 딱 끊는다 하면 묶었던 나무가 다 퍼지겠죠. 다 튕겨나가겠죠. 그것이 이제 어그러지다 하는 그런 뜻의 어그러질 날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해서 홀레라를 호열날이라 했느냐 하면 중국이나 일본식 발음은 이 글자가 콜레라하고 비슷합니다. 비슷합니다. 제가 중국 발음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읽은 책에 의하면 발음이 비슷하고 일본식 발음으로도 코레라라고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음력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어느 틈인가 우리도 모르게 호열날이 호열자로 바뀌었어요. 날이 획이 하나 다른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날은 또 우리가 가끔 듣는 수라, 임금님의 수라상 할 때는 이게 날이 아니라 라로 이렇게 쓰이기도 합니다. 그런 용도 발랄하다 또는 수라다 이 정도로 쓰이는 글자입니다. 자, 그래서 언젠가 호열날이 호열자로 바뀌었어요. 아마 우리나라 옛 어른들이 이렇게 쓰면서 획을 빼먹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읽혀져서 호열자 이렇게 읽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게 궁금해서 조선왕조실록 인터넷으로 검색할 수 있는 그 왕조실록이 나온 이후에 제가 한번 직접 검색을 해봤어요. 고종 33권에 이게 나오더라고요. 자, 원문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일부러 한문으로 된 걸 전부 한자로 된 것을 제가 이렇게 일단 우리말로 바꿨습니다. 한글로. 거기에 보면 내부령 제2호에 호열날 병 예방규칙 반포 이런 것이 나옵니다. 한자로 이렇게 쭉 문장을 만들어서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호열날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런데 조선왕조실록을 우리말로 구격을 하면서 나온 이제 원문하고 구격본하고 대조가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다른 것은 다 똑같습니다. 내부령 제2호 여기는 한글로 호열자병 예방규칙 반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 사이에 날이 자로 바뀐 것 같습니다. 언제 누구에서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물론 호열자, 호열날, 콜레라 이런 없어지는 것이 좋겠죠. 어쨌든 글자도 호열자는 이제 점점 멀어지는 글자가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